这一世堂堂正正的搏一回。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숨죽인 채 물속으로 몸을 감춘 그녀.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는 바로 액주 위의 도둑 초각. 그는 물속에 잠복한 자가 자신을 노리는 자객이라고 여기고 지체 없이 공격을 시작했고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의 눈에 온천수를 냅다 흩뿌리는 하안. 做一个人的替身久了，自己是谁？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 안는 순간 한만했던 그녀의 생이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他们叫我何如飞。 하씨 가문의 적장자 하여비는 선천적으로 병약하여 요양을 떠났지만 가문의 자기를 잇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울 아들이 필요했기에 부친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가면을 쓴 채 하여비의 대역으로 살아야 했던 하안. 尸身血海，也不用去想面具下的我。 하씨 가문의 아들을 대신해 가면을 쓰고 강제로 징집되었던 그녀였지만 삶에 미련이 없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그녀의 칼은 적들의 심장을 거침없이 뚫었고 无名无姓的小卒拼杀成战无不胜的飞鸿将军。 위나라 황제는 국경을 침범한 오탁의 토벌을 초가군 대장 초중무에게 명했으나 3만 초가군은 적의 매복에 당하고 맙니다. 한 발 늦게 도착한 하여비는 결국 오탁의 군대를 물리쳤지만 하여비의 스승이기도 한 대장군 초중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는데요. 대장군 초중무의 아들이자 하여비와 동문수학했던 초각은 아버지가 하여비에게 내려준 검을 빼앗아가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그녀를 부른 것은 그녀에게 가면을 씌워 사내로 키워냈던 장본인인 부친. 그녀의 부친이 이제 방법이 생겼으니 하씨 가문의 자기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나타난 이는 아비라는 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쌓아온 장수로서의 긍지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짓밟은 채 그녀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은 초중무와 같은 장군이 되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초중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내일 조회에 나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다고 맞섰는데 과연 그녀의 목소리가 옥좌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조정의 조회, 모두가 초중무를 비난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그의 결백을 주장한 것은 아들인 초각뿐. 황제는 전쟁을 마무리 지은 비홍 장군 하여비를 불러 초중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했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타난 하여비는 하여비가 초가군과 아버지를 모욕하자 분개한 초각은 검을 들어 그의 가면을 베어버렸는데 가면 속 하여비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안의 부친은 그녀가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자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며 그녀에게 차를 보냈는데 차를 마신 후 그녀의 세상은 암흑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여비의 증언을 끝으로 초중무 장군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감히 어전에서 칼을 든 죄로 초각은 곤장을 맞게 되었는데요. 황제는 대죄인 초중무의 자식이자 봉훈 장군인 초각을 최전방전선인 걸성으로 보내 영토를 수복하라고 명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동자승의 부축을 받는 그녀. 그녀는 바로 며칠 전까지 비홍 장군 하여비라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하안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딸의 눈을 멀게 하고 평생을 절 안에 가두려 했으나 하씨 가문의 적장자 하여비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여비의 부하는 그녀가 절을 탈출하도록 유도한 후 그녀가 절벽에 다다르자 검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는 단칼에 하안을 배려했으나 비록 눈이 멀고 중독되었다 할지라도 전장을 휩쓸던 비홍 장군이었던 그녀를 쉽게 처리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수세에 몰렸고 결국 하안의 가슴을 관통한 차가운 칼날. 也想建功立业，简直痴人说梦。 그녀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려 하던 찰나 옛 스승이었던 류불망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고 한 달이 지나고서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我能看见了。 그녀를 구한 스승은 그녀가 실명했다는 것을 알고 의원을 불러 눈까지 고쳐주었고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 그녀는 스승의 거처에 머물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何如飞， 스승 류불망은 그녀가 하씨 지방과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화안이라는 사내의 이름과 가짜 호적을 만들어 주었고 이제 스승의 거처를 떠나는 화안. 我不再是任何人的替身。 그녀가 다시 험난한 길을 떠나는 이유는 물론 초중무 장군의 명예회복과 단지 적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하여비에 대한 복수. 我定不会让他如意。 그녀는 다시 군으로 돌아가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되찾고자 했고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황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출정하여 군인들을 새로 뽑아 훈련시켜야 하는 초각의 군형인 액주위입니다. 为何一直戴着面具？因面貌丑陋，所以不能摘下面具。 입대하고자 도착한 위나라의 군형이 바로 동문수학했던 초각의 군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화안. 登记军籍，领衣服和补贴。 얼굴이야 기생오래비처럼 생겼다 우기면 된다 쳐도 입대 전 옷을 다 벗고 군의가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신체 검사라는 관문은 여인인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난관이었는데요. 군형에 적응하지 못한 말이 거칠게 날뛰기 시작했는데 신체 검사를 피할 절호의 기회라 여긴 화안은 망설임 없이 말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화안의 모습을 지켜본 초각은 과거 하여비의 무월군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진정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에 那人驯马的法子是傅岳军独有的。他是何如飞的人。 화안이 용맹하게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본 군인은 그 정도 신체 능력이면 굳이 검사가 필요 없다며 等我把马拴好了，我带你填埋出去。 은밀히 아버지 초중무의 패배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던 그는 화안을 하여비의 첩자라고 생각하고는 好好查查那个人的底细，我倒要看看。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초각에게 무력을 인정받아 하여비에게 다가가는 디딤돌로 삼을 계획이었는데요. 부상과 중독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녀는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리셋되어 버린 체력은 그야말로 저질이었습니다. 힘이 딸려 활시위조차 당기지 못하고 창도 무거워서 떨어뜨리는 그녀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주시하는 초각. 我倒真有些好奇，他是装废物还是真草包？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생활하느라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녀는 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냄새에 집중합니다. 硫磺味儿，是找温泉。 오랜만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그녀에게 문득 떠오른 것은 그녀의 공이 모두 하씨 가문의 적장자라는 신분 덕분이라는 가증스러운 말을 해대던 하여비의 면상. 何如飞这个名字，又怎能有这番成就与声誉啊？ 그녀는 지금껏 가면 뒤에 그림자처럼 살았던 과거보다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 생각하며 这一世，堂堂正正的搏一回。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숨죽인 채 물속으로 몸을 감춘 그녀. 어둠을 뚫고 나타난 이는 바로 액주 위의 도독 초각. 그는 물속에 잠복한 자가 자신을 노리는 자객이라고 여기고 지체 없이 공격을 시작했고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의 눈에 온천수를 냅다 흩뿌리는 하안. 초각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공방이 몇 수 더 오갔고 그가 잠깐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화안. 承让了小嘟嘟。又是你！ 한밤의 대결 이후 더욱더 그녀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초각은 화안의 훈련 모습을 지켜봅니다. 此人滑不溜手，没有真凭实据，他是不会认的。 회복이 더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안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훈련을 했는데 신병의 자질을 시험해본다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창을 날리는 초각. 这般努力还如此不堪一击， 초각은 얼마 전 온천에서의 일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그녀는 능청을 떨며 原来那晚共浴之人竟是都督您啊！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그녀에게 창을 겨눴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나서는 화안은 拜师。什么？
잠시 어이없었던 초각은 청산유수처럼 이어지는 화한의 말발에 지쳤는지 能解我10招而不出圈，我便答应教你。 그리하여 온천에서의 대결에 이은 한밤의 대결 2차전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옷을 갖춰 입었지만요. 9번의 공격을 모두 버티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공격. 그녀는 원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어쩌다 보니 초각에게 와락 안겨버리고 말았는데요. 多多10招了。 어쩔 수 없이 초각은 그녀에게 개별적으로 무예를 가르쳐주기로 하였고 뻔뻔한 화한은 谢谢多多，谢谢师傅。 어느덧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난 화한, 동료들과 함께 조를 짜서 산악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你们5人为一队，你为队长。 하지만 전부터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던 녀석들은 화한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어야겠다며 조를 이탈해 버리는데요. 你要是怕你就在这待着呗，我们马上回来。 한참을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선 화한. 아니나 다를까 한 녀석은 이리때에 쫓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화한은 그를 먼저 말에 태워 보낸 후 홀로 이리때와 맞섰으나 굶주린 그들에게 그녀는 금세 몰리고 말았는데요. 가파른 경사의 동굴 속으로 차마 들어오지 못한 이리때는 물러갔지만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꼼짝할 수 없는 화한. 山上地势复杂，危机重重。 보고를 받은 초각은 직접 말을 달려 산을 올랐고 화한을 구해 함께 군영으로 내려갑니다. 你可以不说话。我要是不说话会无聊死的。 한참을 조잘거리던 그녀는 갑자기 몰려온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단단한 등에 몸을 기댔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초각. 女子，一个女子不远千里来叶州投军。 그녀가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초각, 화한은 그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복수의 대상 하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우의 승례주연의 신작 드라마 금월여가가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인기 작가 천산닥에게 대표작 여장성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 단계부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식 방송 후에는 원작 팬과 드라마 팬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여주 복수극을 대남주 복수극으로 개조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방송 후 주요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 하한은 강인한 정신을 가진 인물로 저우의 청아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꿋꿋함과 여성스러운 매력이 조화를 이루어 높은 몰입도를 보였습니다. 남장 연기도 위화감이 없다는 호평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첫 회에서 주인공의 죽음과 환생 장면을 빠르게 보여주려다 보니 복수의 동기와 서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작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초반에 한꺼번에 등장해 편집 방향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2023년 촬영을 시작해 2024년에 촬영을 마쳤지만 남부 역할을 맡은 이명덕이 위법 행위로 6개월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제작진은 AI 얼굴 합성 기술로 대체했으나 완성본에서 여전히 원래 배우의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원작은 여성 장군의 단독 복수 서사가 중심이었으나 드라마에서는 남주인공의 복수 서사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주의 아버지가 여자 주인공 때문에 죽었다는 새로운 설정까지 추가되며 원작 중심의 축이 변경되었다는 평입니다. 원작 팬들은 캐릭터 붕괴와 중요 조연 삭제를 문제 삼았지만 원작을 보지 않은 시청자들은 전개의 흡입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금월여가 어떠셨나요? 금월여가는 현재 위티비에서 방영 중이며 국내 저작권은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확보했으니 한국에서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